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근 세인트 미렌에서 성공적인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권혁규 선수의 스토크시티 이적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 기사가 뜨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과연 이 루머 어떤 루머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권혁규와 스토크시티가 연결된 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사의 내용은 중심적으로 보면 비르허르의 이적설이 있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대한 권혁규의 영입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추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비르허르의 이적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크시티의 중원 핵심 자원인 비르허르의 토트넘 이적설이 발생했고 12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책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르허르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컨대까지 총 2명이 떠날 예정인 이 스토크의 2.5선 내지는 3선에 권혁규 선수를 스토크시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. 이 배준호 선수의 영입이 성공하면서 한국 선수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스토크시티 그리고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권혁규 역시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바우터르 비르허르 과연 어떤 선수길래 이 권혁규 선수가 이 선수의 대체자로 들어오는 건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비르허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됐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네덜란드 국적의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은 비르허르 선수는 이번 시즌 스토크시티 중원 주전 3선 자원이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스위스 바젤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렇게 해서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이후에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이었는데 첫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했고 또 연착륙하면서 이 영국 축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런 선수라는 것을 이번 시즌을 통해 스토크시티에서 확인을 했던 비르허르 선수고요. 나이도 꽤나 어린 편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토트넘에서 이 3선의 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르허르를 영입하는 건 뭐 전혀 무리가 아닌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다리도 길고 보폭이 넓어서 이 수비 과정에 스피드도 빠르고 개인 수비에서도 큰 무리가 없고 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 공만 싹 빼오는 이런 태클들 특히 다리가 긴 선수들이 이런 거 좀 잘하죠. 그런 선수들 중에 이 비르허르 선수는 좀 더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공격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. 많이 뛰면서 공격 가담도 상당히 성실하고 왼발킥이 워낙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비르허르 선수는 이 팀의 공격 전개 그리고 뭐 전반적인 경기의 시퀀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비르허르라는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이적설이 존재하고 사실 이 비르허르가 보여준 플레이만 보면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어느 정도 뭐 주전급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로테이션 정도로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지난해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구단에 관심이 있는 상태고요. 현재 가장 뚜렷하게 있는 건 토트넘과의 연결이 있지만 뭐 앞으로 이적 시장이 많이 남은 만큼 비르허르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스토크시티에서 떠날 확률도 꽤나 높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비르허르 선수가 제외되고 컨델 선수의 아웃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스토크의 2.5선 내지는 3선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좀 보겠는데 이 조시 로렌트 선수와 비르허르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주로 중원을 지켰던 스토크는 역시 조시 로렌트 선수는 남아있을 예정입니다. 이 95년생의 로렌트 선수는 2892분으로 2023-2024 시즌 스토크시티의 중원 중 출전 시간 1위를 찍은 선수인데요. 피지컬도 좋고 움직임도 빨라서 잉글랜드 스타일에 딱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빌드업 상황에서 기여도도 높고요. 수비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긴 하지만 비르허르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맡아서 경기를 뛰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조던 톤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출전 시간 4위였습니다. 2422분을 뛰었고요. 97년생의 이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비르허르와 유사한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고 맨유 유스 출신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. 뭐 조던 톰슨 선수나 뭐 여러 선수들 특징을 잘 모르겠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고요. 다음은 벤 피어슨 선수는 중원 중 출전 시간 5위 1978분을 뛰었고요. 이 맨유 유스 출신이고 초반에는 주목도 꽤나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. 이 프레스턴 노스엔드에서 있을 때는 그냥 축구를 잘했던 선수고요. 이 선수 패스 각도 잘 보고 그에 따른 패싱 능력도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. 사실 큰 피지컬은 아니지만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이 벤 피어슨 선수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벤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이 비르허르나 권혁규와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마지막 루이스 베이커는 역시 95년생 미드필더인데요. 중원중 출전 시간 7위였고요. 1148분을 뛰었습니다. 첼시 유스 출신의 킥 능력이 좋고 공격적인 미드필더이지만 부상이 좀 있었던 선수였고요. 사실 축구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하지만 3선보다는 2.5선, 2점보다는
2.5보다는 이 선에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루이스 베이커고, 이 4명의 선수가 현재 스토크시티의 2024-2025 시즌 중원을 만들어갈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권혁균 선수가 비르허르의 대체자로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되겠는데, 이 권혁규 선수는 피지컬도 비르허르 선수와 비슷하지만 지난해 출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선수입니다. 이 볼 다루는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. 탈압박도 좋고 패싱에도 장점이 있고요. 긴 다리를 이용해서 볼 빼오는 데도 장점이 있고, 사실 이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수비 과정에서 박스투박스로 기용을 할 때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.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권혁규와 적합하냐고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괜찮다,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비르허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,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다르겠지만요, 크게 보면 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기량을 올려주고 본인의 이 폼에 대한 자신감을 좀 더 올려준다면 이 비르허르의 대체자로 충분히 기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이제 막 스코틀랜드 시즌이 끝났고 이 잉글랜드 시즌이 끝났고, 또한 권혁규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을 하는 중이며, 세인트 미렌, 이 권혁규 선수가 셀틱에서 임대를 갔던 그 세인트 미렌도 원하는 만큼 이 권혁규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권혁규 선수의 스토크시티 이적 루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사실 늘 이쯤에 만드는 이적 영상이 그렇지만 여전히 결정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직 이적 시장 개장되기까지도 한 달이 좀 넘게 남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이 권혁규 선수는 2001년생 어리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원을 만들어 가야 하는 선수인 만큼, 권혁규 선수가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폼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